몇 년 전 있었던 사건인데 한 통의 이제 신고로 시작이 됐어요. 네, 이게 지난 2020년 5월 8일 새벽 4시쯤에 충남 아산시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같은 날 이 여성은 병원 응급실에 갑니다. 그래서 성폭행 피해 여부를 검사를 받고 성적 학대가 있었다. 하지만 신체에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성은 경찰에 계속 전화를 해서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형사처벌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5일쯤 뒤에 여성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했고요. 당시 피해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네, 지금 동네 오빠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동네 오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이제 성관계가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이제 각자 이성 친구가 생기면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안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날 이 여성의 말에 의하면 이 오빠가 갑자기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을 했지만 반항하다 폭행을 당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은 결국에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야, 그런데 이 여성의 진술에 뭔가 이게 악의가 안 맞는. 그렇죠. 어허.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전에 받았던 경찰 조사 때하고 검찰 조사 때하고 뭔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경찰 때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검찰 때는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전에 경찰 때 진술했던 조서를 좀 열람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주 무슨 얘기를 자기가 했는지.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아하. 조서를 보게 해달라. 이례적이긴 하죠. 거기다가 이 폭행당한 객관적 증거도 좀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뭔가 수차례 경찰에서 남성이 머리채를 잡고 뭐 목을 조르고 성폭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나 이 의료진 얘기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의 신체에 특별한 외상 같은 걸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뭐 골절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이 폐쇄성 어떤 골절은 남성의 폭행이 아닌 뭐 수술의 흔적이기 때문에 외상이 아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 합의금 같은 게 받으면 절반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에서 진술을 맨 처음 할 때는 막 이렇게 술술술술술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또 다시 한번 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에서 얘기했던 그 디테일을 놓친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저번에 경찰 진술했던 거 좀 볼 수 없. 그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얼마나 좀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자, 3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4번이나 무슨 4번이요? 이 4번이 여성이 2011년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횟수입니다. 물론 이 중에 한 번은 실제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고요. 다른 한 번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고죄 또 공갈 미수죄였는데 그러니까 여성에게 과거에 동종 범행이 있었던 거죠.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요. 알고 보니까 2020년 이 사건 당일에도 여성은 신고하기 직전에 남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알게 된 사이였고 2020년 1월에 다시 만나게 된 뒤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여성은 교통사고 합의금 낼 것도 있고 또 배달 대행업체 개설 비용을 댈 것도 있고 이렇게 돈이 필요해지니까 거짓말을 꾸며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와, 박 변호사님. 이거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쉽게 뭐 이 상황을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인생이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무고죄는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심, 2심 동일하게 징역 3년이 선고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본인이 지금 피해자로 주장하다가 나중에 지금 본인이 이제 유죄가 되는데 특히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도 선임을 했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다라고 봤습니다. 또 그런데도 범행은 계속 여성이 부인을 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 같은 게 있다는 걸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거 말고도 또 전과도 소년보호처분 같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징역 3년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 여성은 또 상고를 하기로 했나 봐요. 자, 팀장님, 뭐 일단 그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런 무고 사건 많이 좀 취급해 보셨죠? 무고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는데 피해자들이 무고하는 이유는 아니 피의자들이 무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제적 이 대가를 위해서 무고하기 때문에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무고죄만큼은 좀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